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명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조건 명제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 P면 Q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 놨네요.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숭아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를 원인, 이걸 결과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건, 결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원래 형식 논리학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조건 명제를 얘기하자면 이걸 원인, 결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형식 논리학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도의 지식, 요 정도의 상식 정도만 습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도까지만 이해한다고 치면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있는 게 결과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이제 무방하다. 가정과 결론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지수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를 빌리자면 이거를 충분 조건, 이걸 필요 조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 풀 때는 그런 용어들은 나오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기호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근데 명제 역, 이 대우라는 게 있는데 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자리를 바꾸는 걸 역이라 그래요. 그럼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한다가 되겠죠. 역이죠. 이는 뭐냐면 앞에 있는 개념과 뒤에 있는 개념을 각각 부정시켜 놓은 문장을 말해요. P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Q가 아니다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도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많은데 그냥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리학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까?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딸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대우는 앞에 있는 개념 뒤에 있는 개념 각각을 부정시켜서 자리까지 바꿔놓은 것. 자,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으면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이것만 제가 다시 적었을까요? 실은 이 명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나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 명제나 이 명제의 참고진 여부는 알 길이 없고요. 그냥 이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명제들은 아예 상관없는 명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근데 이거 대우라고 했잖아요. 대우 명제는 달라요. 대우 명제는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그래서 대우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만드는 방법, 앞에 있는 개념과 뒤에 있는 개념을 부정시킨 다음에 자리를 바꾼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의미, 대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똑같은 명제,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다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명제, 대체가 가능한 똑같은 명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어진 명제 참이면 대우 참이고 명제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다. 역 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제를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왜냐면 이 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부정해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부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부정 같은 경우에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붙이면 부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표시는 이렇게 하시기도 한다. 그다음에 P면 Q이다를 부정하면 이거는 이 개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부정되냐? 앞에 있는 건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게 부정되면 명제가 부정됩니다. 예를 들면 딸기를 좋아하면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을 때 이게 부정되면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딸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이게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숭아를 좋아한다. 이것의 부정은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그대로 둡니다. 뒤에 있는 것만 바꿔요.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조건 명제 부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부정할 때는 그냥 뭐뭐가 아니다를 넣으면 되는 거고 조건 명제를 부정할 때는 뒤에 있는 것만 부정시키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하나 수식어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나 또는으로 연결된 이런 것도 이제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숭아와 귤을 좋아한다. 복숭아랑 귤을 둘 다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둘 다 좋아한다는 말이 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싫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좋아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싫어하면 이거는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싫어하면. 다시 말해 이걸 싫어하거나 이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지 않거나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좋아하지 않거나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로 연결된 것은 부정되면 또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는으로 연결된 건 당연히 그리고로 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복숭아를 좋아하거나 귤을 좋아한다는 게 부정된다고 쳐봐요. 그럼 복숭아를 좋아한다, 귤을 좋아한다는 거는 이 거나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최소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를 좋아하거나 귤을 좋아하거나 둘 중에 최소 하나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 말이 부정된다면 최소 하나를 좋아한다는 게 부정되니까 둘 다 안 좋아한다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도 안 좋아하고 귤도 안 좋아한다. 그래서 거나는 또 그리고로 바뀐다. 그래서 그리고랑 또는이 서로 간에 부정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모든이란 말의 의미를 갖는 수식어는 어떤으로 이제 부정된다고 되는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모든이 대우로 바뀌면 여기서 모든이 대우로 바꾸면 어떤이 되고 어떤이 대우로 바꾸면 모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 딸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게 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면 이게 이제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 그러니까 일부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부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 일부는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의 부정은 일부고 일부의 부정은 모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랑 어떤이랑은 같은 말이에요. 불특정한 일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복숭아를 좋아한다. 이게 부정되면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모두 다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의 부정은 모든,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은 NCS 문제풀이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학에서는 다루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명제 분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그냥 단순하게 앞에 뒤에 P, Q 이렇게 딱 하나씩의 개념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P이면 Q 그리고 R이다. 그리고 R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P이면 Q 또는 R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랑 또는이 앞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P 그리고 Q이면 R이다. P 또는 Q이면 R이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정보를 이해해야 되는가 그거에 관한 얘기고요. 자, 앞에 또는이 붙은 경우는 이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이 경우는 앞에 또는은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는은 최소 하나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P가 딸기고 Q가 복숭아고 R이 과일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딸기이거나 복숭아면 딸기나 복숭아 중에 최소한 하나는 과일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딸기도 과일이고 복숭아도 과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딸기에 해당하거나 복숭아에 해당하거나 둘 중에 최소 하나에 해당하면 과일이다 이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딸기여도 과일이고 복숭아도 과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따라서 P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다 맞다고요. 이게. 뒤에 그리고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경기 하려면 공이 필요하다, 골대가 필요하다. 두 개 다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축구 경기 하려면 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골대가 필요하다는 말은 축구 경기 하려면 공도 필요한 거고 축구 경기 하려면 골대도 필요한 거고 다 맞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리가 가능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떨까요? 얘네들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자, 가볼까요? 뒤에 그리고 또는이 붙은 경우 이게 과일이면 딸기거나 복숭아다. 그럼 딸기나 복숭아 중에 최소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과일이면 무조건 딸기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복숭아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을까요? 알 수 없죠. P이면 그러니까 과일이면 무조건 복숭아다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또는이 붙을 때는 최소 하나라는 건 알지만 이건지 이건지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말은 못해요. 참이다라고도 말은 못해요. 하지만 뭐 하나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없다. 요까지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따라서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앞에 그리고가 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과 골대가 있으면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공을 갖고 왔어요. 그럼 무조건 축구 경기 할 수 있나요? 모르죠. 골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골대를 갖고 왔어요. 무조건 축구할 수 있나요? 모르죠. 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화살표 뒤에 그리고 하고 화살표 앞에 또는 이건 분리가 되는 거고요. 화살표 뒤에 또는 화살표 앞에 그리고 이거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해요. 자, 이제 명제 분리라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